매매가로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상가는 내 투자 금액은 얼마가 필요한 건가요? 10억짜리 상가를 매매할 때 내 돈 주고 다 10억을 들여서 사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음, 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투자자한테는 대출이 한 55%에서 60% 정도 나오거든요. 매매가의 55%에서 60%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감정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더 그 이상 받아낼 수도 있고요. 음, 네, 그랬을 때는 내 돈 10억짜리 상가를 산다.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월세 보증금이 한 5천에서 6천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더 적은 돈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내가 들인 돈에서 몇 퍼센트를 매년 이제 월세로 받아가느냐 이거잖아요. 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지역에 따라서 이게 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아니면은 수도권, 외곽, 지방 어떤 식으로 월세 수익률의 차이가 나나요? 음,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2%에서 3%만 나와도 정말 많이 나온다. 음, 그렇게 해서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주변 신도시나 조금 더 지방으로 갈수록 수익률은 더 높아져요. 그 수도권 주변 신도시를 보면은 한 4%에서 6% 사이까지도 나오고요. 그 음, 지방으로 또 내려간다. 그러면 정말 5%에서 7%도 어,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상가 투자가 더 매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더 매력이 있는데 잘 나오지 않아요. 수익률이 좋으니까 음.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오히려 지방의 수익률 좋은 상가를 팔지를 않는다. 네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지방 상가네요. 네, 그분들은 그냥 일하지 않고도 그냥 계속 월세 수익이 나오니까 오, 굳이 팔지 않고 있는 거죠. 아주 처음 들어본 신선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상가 투자 제일 무서운 거는 공실입니다. 공실. 상가가 비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수익률을 좋게 세팅을 해놨다고 해도 한번 공실이 나버리면은 수익률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실나지 않는 상가, 음, 우량 임차인 말씀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분들이 있나요? 우선 공실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 상가를 매입할 때 정말 좋은 상가를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좋은 상가를 구매를 했지만 임차인의 뭐 영업력에 따라 또는 상권은 계속 변화해요. 그래서 상권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양한 요인 때문에 음, 공실이라는 거는 생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공실이 없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실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임차인이 정말 운영을 잘 하다가 나가겠대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이제 순식간에 공실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임차인의 왜 이 사람이 나가는지 파악을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영업력이 안 좋아서 나간다. 장사를 잘 못한다? 못한다. 그런 음, 임차인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그러면은 저는 내보내는 게 하루빨리 내보내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거기가 음식점을 하던 자리면 그냥 그 임차인 보고 원래는 나갈 때 원상복구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 업종은 좋은데 임차인이 조금 영업력이 부족한 느낌이 들면은 그냥 그 업종을 살려서 뭐 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좋은 세입자를 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임차인이 정말 영업력도 좋고 그 업종도 좋은데 뭐 상권이 약간 안 좋아졌다든지 우리 과거에 일시적으로 뭐 정말 코로나 이런 사건들이 터질지 정말 예상 못 했었거든요. 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렌트프리를 일부 한 달에서 두 달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뭐 세 달만이라든지 네 달만이라든지 그렇게 지원을 해서 임차인분들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코로나 때 정말 많았어요. 우리 월세 금액을 예를 들어 250에 2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임대인분이 그래도 코로나 많이 힘들지? 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50만 원은 감액해가지고 월세를 낼 수 있도록 임차인을 지원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임차인분이 그거를 힘 얻어가지고 200만 원 월세를 6개월 동안 내시면서 조금 더 극복하실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될 때는 임대인도 그 임차인이 나가지 않도록 지원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 임차인이 잘 운영을 해야지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니까요. 음,
사실 상가를 사서 세를 놓는 것보다 내가 직접 장사를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가장 잘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투잡으로 약간 무인 점포 같은 거 요즘에 많은데 완전 무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업종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 점포에서 뭔가를 운영해서 수익을 낸다면 그것은 정말 수익률이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투자자는 한 55%에서 60%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자가 운영을 한다, 내가 내 점포에서 운영을 한다 했을 때는 최대 대출 80%까지 나와요. 오, 그래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진 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공동담보라고 해서 추가 대출을 한 10% 정도를 또 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최대 90%까지 대출을 내서 상가를 살 수 있다? 네. 정말 내 돈 10%만 있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계산 좀 해봐 주세요. 10억짜리 상가. 10억짜리 정말 그냥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9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4.5% 지금 그냥 높게 잡아볼게요. 네. 4.5%로 금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파트는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상가는 그냥 뭐 3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만 내면 돼요. 그리고 뭐 2년 뒤, 3년 뒤에 그냥 다시 대환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9억 90%를 대출을 받아서 네. 9억에 4.5% 나누기 12 하면은 이자만 계산했을 때 337만 5천 원이 나오는데 10억짜리 상가에 9억 대출 받았다 이거죠. 네. 만약에 10억짜리 상가에 월세로 들어갔으면은 한 450에서 500만 원 내야 될 거예요. 월세 금액만. 우리 수익률이 한 4%에서 5% 나오니까요. 거기서 세이브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월세보다는 훨씬 더 이자가 더 저렴한 거죠. 그리고 장사가 또 잘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사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계속 할 수 있고요.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내가 장사를 한다. 그 조건을 은행에서 보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영업력이 있어야 되나요? 영업력을 보지는 않고요. 뭐 네네. 법인을 봤을 때는 이제 법인 기간과 매출을 보기는 하는데 네. 개인한테는 그냥 본인의 그 신용도와 소득 수준만 확인되면은 이게 담보, 상가의 담보를 보고 내주는 거라서 소득 수준이라는 것은 본인이 카드 어떻게 쓰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월급은 어느 정도 받고 계신지 월급을 기존에 받고 자영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 네네. 것까지 보고 대출을 해준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공동담보로 10%더 받는다. 네, 맞아요. 이거 괜찮은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장사를 직접 하시려는 분들은 월세 구하는 것도 물론 자리가 좋으면 알아보시는 건 좋지만은 내가 직접 상가를 매매해서 그리고 상가 가격도 오르잖아요. 네, 조금씩 오르죠. 네,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저 또한 1층 상가 9억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자만 갚아나는 게 200에서 250만 원씩 내요. 근데 만약에 같은 1층에 저랑 같은 사무실을 옆호실이 지금 현재 300에서 3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거든요. 저도 한 1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해서 제가 뭔가 마케팅에 투자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그 돈을 돌리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상가를 살 때 장점이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뭐 법인 공동 투자 해가지고들 많이 오시고 아니면 뭐 개인 혼자 오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월세 세팅이 3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상가 또는 아파트 부동산 투자에 늘려나갈 계획이시라면은 저는 법인 설립도 좋다고 봅니다. 요즘 3, 40대 분들도 투자하러 정말 많이 오시는데 이 근로소득만 해서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 넘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 뭐 IT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이 붙어서 이 소득세를 많이 내세요. 이런 분들은 법인을 설립하면은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과 법인을 분리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가 투자를 안정적으로 잘 해서 월세를 이렇게 잘 받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주변에서 또 많이 듣는 얘기는 공실인데 임대도 안 나가고 해서 굉장히 마음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애초에 상가 투자, 상가를 잘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 누가 싸게 샀다 그러면은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상가 살 때 정말 뭐 많이 고민해서 사시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동선을 따라서 가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거 상가 진짜 비싼 거 맞아요. 10억 내 돈 그걸 투자를 하는데 정말 많이 가보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 지역을 보고 계시지만 그 지역 중에서 딱 한 군데를 설정을 했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꼭 가보시고 적게는 한 달, 많게는 6개월 동안 많이 가보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 거기에 배우 세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입 인구라고 하죠. 왜 그 동네에 사람들이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고 그 동네에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병원과 학원,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일부러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그런 세대수가 탄탄하게 받쳐지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동영상 유튜브 앞에서 벗어나시고 이 책도 이제 그만 보시고 다 보셨다면 현장으로 가세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시고 이 공인중개사 분들과 친해지면서 소통하셔서 정말 좋은 물건 나오면 본인들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취해주세요.